다이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그의 집 지붕 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뒷마당으로 급히 달려가서 상황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그때 그는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위의 바람이 폭풍의 중심 쪽으로 거꾸로 불고 있었는데 이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란 표정을 짓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멈췄습니다. 주위는 마치 이 공간이 음소거 버튼이 눌린 것처럼 무섭게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이상한 번개가 주변에 내리쳤습니다. 전혀 예고 없이 아무런 규칙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이가 웃으면서 마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여유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번개가 그의 바로 앞에서 0.11cm 떨어진 곳에 내리치자 그는 조금 두려워져서 급히 딸과 함께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번개는 같은 곳에 2번 내리지 않아. 말을 마치자마자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쳤습니다. 다이는 이 이상한 번개에 겁을 먹고 급히 테이블 아래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번개의 공격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났습니다. 밖은 잠시 후에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이는 이제야 조심스럽게 일어날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빠르게 자신의 집만 전기가 나간 것이 아니라 전화기에도 신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배터리가 가득 찼던 휴대전화도 켤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손목시계조차도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이는 방에서 나와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자동차가 멈춰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은편의 정비사가 그에게 모든 스타터 부품이 고장났다고 말했습니다. 새 부품으로 교체해도 곧바로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이는 그에게 코일을 바꿔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따라 거리 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구멍이 있었고 이 구멍은 번개에 의해 26번이나 맞은 곳이었습니다. 다이는 호기심의 구멍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돌의 한 면은 보석처럼 변해 있었고 게다가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호기심 많은 군중은 발 아래 땅이 살짝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곳은 지하철도 없고 수도관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경악한 표정 속에서 깊은 구멍을 중심으로 땅이 수많은 균열로 갈라졌습니다. 지하에서 땅을 뚫고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호기심 많은 군중은 흩어졌습니다. 경찰도 시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지만 그때도 균열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고 도로 옆의 자동차들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상점 유리도 진동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고 몇백 미터 떨어진 교회도 중앙에서 2 동강이 났습니다. 관찰 범위가 멀어지면서 구멍 주변의 땅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 땅이 갑자기 높이 솟아오르더니 다시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치 지하의 괴물의 순결처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빠르게 응결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군중은 두려움에 떨며 사방으로 도망쳤지만 여전히 멀리 떠나지 않고 차 뒤에 숨어서 상황을 똑똑히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이도 이미 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호기심을 부리다니 갑자기 안개 속에서 3발 달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호기심은 생존 본능을 이겼습니다. 마침내 눈앞에 깊은 구멍이 솟아오르면서 거대한 괴물이 깨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외계 생물의 우주선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뒷다리를 들고 걷고 있는 딱정벌레처럼 보였습니다. 3발 달린 기계가 가만히 서 있을 때 군중은 하나씩 나와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3발 달린 기계가 갑자기 긴 경적 소리를 내더니 2개의 촉수를 뻗었습니다. 외계인의 레이저가 물리적 공격과 마법 공격의 2겹으로 결합되었습니다. 단지 닿기만 해도 즉시 분해되어 남는 건 팬티뿐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에서 강력한 폭발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요. 느리게 달리는 사람들은 즉시 먼지로 변해버릴 것이고 도시의 건물들도 운 좋게 빠져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방에 파괴될 수 있지만 다이는 신비로운 이동 기술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형은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갔고 아이들은 그가 마치 시멘트를 날라온 듯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다이는 그제야 화장실로 들어가서 몸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는 2 아이에게 짐을 챙기라고 하고 침대 밑에서 비밀번호의 여행 가방을 꺼내 오랫동안 보관해온 권총을 허리에 차고 나갔습니다. 분명히 지금 도시에서 도망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이는 아이들과 함께 맞은편의 자동차 수리점으로 곧장 갔습니다. 수리된 유일한 채 앉자 주인은 다이가 농담하는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이의 딸은 아빠의 이상한 행동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자 그 소녀는 즉시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는 시간 없이 가속 페달을 밟고 질주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뒤에 있는 마을이 점점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아이들에게 빨리 엎드리라고 말한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세계는 무너지고 생명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더 이상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고속도로에는 피난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의 차는 유일하게 작동하는 차였습니다. 은행은 가속 페달을 밟고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종말의 날에 외계인의 무서움은 사람의 마음의 일부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주 빨리 옆 도시로 도착했습니다. 그 후 아무 농장을 하나 찾아보니 외계인이 아직 이 도시에 침략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의 전자제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지만 전화는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제이는 여기서 하룻밤 쉬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조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긴장된 하루가 끝나고 드디어 긴장이 풀리자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 세 사람은 갑자기 집 밖에서 들리는 귀청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천둥 같은 폭발 소리와 함께 연속적으로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종말이 와도 이 정도에 불과하군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느낀 세 사람은 재빨리 지하의 비밀 공간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막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다이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하실은 마치 탱크에 깔린 것처럼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층의 집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집의 절반이 사라져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행기 엔진이 불타고 있었고 조금 더 멀리에는 비행기 잔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객기인데 승객들은 모두 사라지고 보니 의자 위에는 찢어진 옷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이는 이 잔해 속에서 2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그들이 한 신문의 기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성 기자는 그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영화에서 3발 달린 기계들이 도시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레이저가 지나간 곳은 모두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여성 기자는 이 3개의 다리를 가진 기계들이 항상 땅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자신의 추측을 그에게 말합니다. 외계인들은 이 일을 수백만 년 동안 계획해왔습니다. 그들은 번개를 통해 지구의 깊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3다리 기계를 조종하면서 외계인들은 준비 후 행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류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우려합니다. 인류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이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외계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외딴 황야로 도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길을 반쯤 간 다이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이는 아이에게 근처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재빨리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말을 듣지 않았고 곧 그 소녀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 소녀는 갑자기 무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가에 시체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순간적으로 더 많은 시체들이 떠내려오고 다이의 딸은 그 장면에 쏘스라치게 놀라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이는 딸이 무너질 것 같기 전에 재빨리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한바탕 소란이 지나가기도 전에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에서 딸이 막 훈련을 마쳤는데 저쪽에서는 아들 로비가 이동 중인 장갑차 쪽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로비는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며 군대 차량을 막으려 했고 그로 인해 차량에 탄 군인들이 그를 욕했습니다. 다이는 급히 달려가 아들에게 또 한 번 혼내주었습니다. 이때 로비는 화가 나고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갈등이 있었지만 외계인의 침략과 학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로비는 군대에 들어가 외계인과 함께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다이는 당연히 자신의 아이가 다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한참 논쟁을 벌인 후 아버지와 아들은 차례로 침묵에 빠지지만 도망치는 길은 계속해야 합니다. 해질 무렵 도시의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앞쪽에는 많은 난민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역시 외계인의 특별한 수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의 특별한 이동 방식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즉시 끌었습니다. 금세 그 차는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포위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다이에게 태워달라고 하고 누군가는 차를 고치는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이는 용기 없어 창문을 꼭 닫고 고개를 숙인 채로 운전했습니다. 난민들의 감정은 극에 달했고 그들은 차 유리창을 부수기 시작했고 보닛 위에 올라타고 소리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다이도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난민들이 그 차를 포위하며 미친 듯이 흔들었고 이어서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사람들은 맨손으로 유리를 깨기까지 했고 반응할 틈도 없었습니다. 싸우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미친 듯이 몰려드는 군중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결과가 다이가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기회주의자들은 차에 올라타 자리를 놓고 싸웠고 마침내 줄이 한번 뻣뻣해졌습니다. 강한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이는 로비를 끌어당기고 로비는 군중 얼굴이 멍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총구가 다이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자극 않게 다이는 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다인은 로비를 차에서 안고 나와서 총을 든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난민이 그의 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 주목을 끌지 않습니다. 새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힘이 약한 상황이 오히려 나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총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지고 차와 함께 비명과 처참한 울음소리가 정말 귀를 찢는 듯했습니다. 종말의 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다인은 두 자녀와 함께 걷고 있는 난민들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귀에는 온갖 종류의 헛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예외 없이 기차역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불행한 부정적인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장벽이 천천히 내려와 군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을 빠르게 지나가는 것은 불타고 있는 기차였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외계인의 공격 때문인지 아니면 인류 스스로의 자멸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작정 걸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인은 난민들과 함께한 페리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관계 당국의 주선으로 한 요트가 난민들을 수용하고 다른 도시로 바다를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곳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린 소녀는 갑자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들이 정상적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숲을 돌아 날아갔습니다. 그 직후 땅에서 3개의 다리를 가진 괴물이 솟아올랐고 멀리서 들려오는 포효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즉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외계인을 바라보며 경악한 표정을 짓고 첫 번째 난민이 반응하여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자 현장은 즉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군인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줄을 서서 난민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분명 외계인이 발 아래에 개미떼를 발견하고 그들을 밟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 살인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자 선장은 즉시 밧줄을 걷어내고 출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난민들의 생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부두에 남아있는 사람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부두에 밀려들어와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장은 단호하게 닻을 올리라고 명령했지만 그가 기뻐할 틈도 없이 그러다 갑자기 물속에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직후 거대한 괴물이 물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외계인이 바다 밑에 외계 기계를 배치해 놓았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다리 기계가 조금만 힘을 주면 요트가 즉시 뒤집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물속으로 떨어진 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계인은 물속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더 이상 레이저 무기로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촉수를 뻗어 물속에서 사람들을 잡아 올렸습니다. 촉수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한 사람을 조용히 잡아내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줄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이 가장 앞에서 수영하고 있었고 뒤쪽의 군중이 미끼가 되어 세 사람이 물놀이를 하며 해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땅에 쓰러져 외계인이 멀리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을 편안하게 감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 다리 기계가 그의 앞을 지나갈 때 로비의 표정이 즉시 멍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찢어진 옷 조각들이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다시 오자 외계인의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먼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 불확실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난민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는 무감각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산 너머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계인들은 인간에게 숨 쉴 틈도 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민들 뒤쪽에서 여러 대의 장갑차가 빠르게 달려오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가 전투기 몇 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산 너머의 외계인을 막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이때 반항적인 젊은이 로비는 결국 이 전투를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장갑차를 따라 직접 강을 올라가며 다인은 급히 나무 밑에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 그 후 로비를 재빨리 쫓아가서 그 소년을 땅에 눕혔습니다. 하지만 이때 로비의 눈에는 눈앞에 전투만이 보였습니다. 군대의 탱크 부대가 연이어 중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중의 전투기들도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것은 인류의 모든 무기가 외계인에게는 완전히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막조차도 뚫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계인을 처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징역을 지연시키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가 불운한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려고 온 힘을 다해 설득하던 바로 그때 갑자기 반대편의 친절한 노부부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이가 나무 아래 혼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다이는 즉시 초조해지며 지금까지의 가장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이가 불행한 아들을 데려오려고 애쓰고 있을 때 로비를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바라본 후 다이는 재빨리 돌아서서 노부부의 손에서 레이첼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이가 레이첼을 안고 로비를 찾으러 돌아가고 싶을 때 그녀는 오직 불타는 탱크들이 산비탈로 굴러내려가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양측의 전투는 긴장감이 고조되었고 정확히 말하자면 결과는 예기치 않은 것이 없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외계인과 마주한 다이는 도망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조차도 외계인을 조금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육체는 더더욱 그럴 수 없죠. 다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절한 사람에게 제공받은 지하 대피소로 재빨리 숨었습니다. 자신을 하를란 오긴비라고 소개한 남자는 은퇴한 사냥꾼입니다. 하지만 다이의 눈에는 하를란의 신경이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참담한 실패에 실망하기도 하고 사냥꾼으로서의 본능에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지하 대피소가 있어서 하를란이 제공한 음식과 음료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름다운 경치가 오래가지 못하고 외계인의 무모한 공격이 다시 한번 이 폐허의 땅을 덮쳐왔습니다. 지하실도 폭격을 받아 큰 구멍이 생겼고 이 대피소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계인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이는 놀랍게도 벽에 붉은 덩굴이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벽면을 가득 덮고 있는 담쟁이 덩굴처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다이는 세상이 갑자기 무섭게 조용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다묘 같은 것은 외계 기계의 초고 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촉수였습니다. 외계인이 나타났을 때 다이는 소파 뒤로 조용히 물러나 숨을 죽이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쥐 한 마리가 눈앞을 스쳐 지나가며 촉수의 주의를 즉시 끌었습니다. 다이는 이 기회를 이용해 딸과 함께 외계인의 촉수와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하라는 도끼를 들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약점이 있는지 재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리며 고개를 빠르게 저었습니다. 하라는 거대한 다묘처럼 생긴 촉수를 보며 마음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이는 간청하는 모습에 천천히 손을 내렸고 그 후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무관심하게도 소음을 내어 외계인의 촉수의 주의를 즉시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옆방으로 물러나 숨으려 했지만 지하실은 텅 비어 있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외계인의 촉수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이는 직접 거울을 가져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외계인의 촉수는 자신의 이상한 외모에 매료된 듯 보였고 이 아름다움을 망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고개를 들어 거울을 통해 방을 대충 훑어보며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물러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세 사람은 외계인의 촉수의 사각지대에서 재빠르게 빠져나와 두려운 표정으로 계단문에서 뒤쪽의 동태를 엿보았습니다. 외계인의 촉수가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바로 그 후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물 위에 파도가 일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이한 형태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하라는 급히 기름등을 끈 후 조용히 벽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은 마치 당신의 전화기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번째 이모티콘과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외계인의 진짜 모습이 인간 앞에 드러나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외계 기계의 공격을 겪고 외계 정찰병의 탐사를 지나온 후입니다. 외계인의 본체가 드디어 지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호기심 어린 표정은 그들이 인간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피부의 여성 사진도 서로 돌려보며 계속 감상했습니다. 마치 학교 다닐 때 잡지에서 모델의 이미지를 처음 봤을 때와 똑같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외계 기계에 포효하는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외계인들이 마치 집합 명령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즉시 군인들처럼 정렬하여 후퇴했습니다. 다이는 환기구로 다가갈 용기를 냈습니다. 벽에는 빨간 장미가 피어났고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호기심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식간에 손바닥이 빨간 액체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하라는 저쪽에서 놀라서 멍해져 있었습니다. 다이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외계 기계가 포로를 떨어뜨리고 아주 긴 주사기를 꺼내 허리에 직접 찔러 넣는 광경을 보았을 뿐이에요. 즉시 모든 피를 빨아들이고 다이는 드디어 왜 이 빨간 장미들이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양이 풍부한 비료가 있다면 잡초 하나도 거대한 나무로 자랄 수 있겠구나. 하란의 이미 긴장된 신경은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삽을 휘두르며 터널을 파고 있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더라도 죽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계인에게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큰 소음을 내면 재앙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이는 더 이상 그녀를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다이의 눈을 가리고 아이에게 귀를 막고 노래하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가 더 이상 물러설 선택이 없었습니다. 방,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비명과 포효 속에서 방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다이는 눈가리개를 벗길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다이가 방금 뭘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종말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감과 피로감을 깊이 느끼면서도 약간의 운이 따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걱정을 뒤로 한 며느리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만 한밤중에 딸의 비명소리에 갑자기 알 수 없는 공포에 깨어났다. 다이는 미친 듯이 외계의 촉수를 공격하며 촉수의 약점을 베어내자 겨우 얇은 피부만 남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움츠러들었지만 정신을 차리자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악하며 급히 지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그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원래 평평했던 마당은 지금 온통 크고 작은 피의 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땅은 두꺼운 붉은 장미꽃으로 덮여 있고 동물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 소름이 끼칩니다. 다이는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산비탈로 뛰어올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로 가득한 계곡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이 예전에는 산으로 뒤덮여 있었던 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고 외계인의 파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세 발 달린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다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외계 기계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이는 급히 작은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외계인의 촉수는 강력한 공격력뿐만 아니라 그 힘도 엄청납니다. 그 차는 마치 장난감처럼 여기저기에 던져졌고 유리에 난 구멍을 통해 밧줄은 우연히 산비탈에 서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밧줄을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 아이는 외계 기계에게 붙잡혔고 다이는 즉시 절망에 빠져 외계 기계를 쫓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는 가는 길에 망가진 장갑차에서 수류탄 한 상자를 발견하고 손쉽게 하나를 집어 안전핀을 뽑아 멀리 있는 외계 기계 쪽으로 던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류탄은 강력한 방어막에 막혔습니다. 하지만 다이가 원하는 효과는 이미 달성되었습니다. 그는 외계의 촉수에 휘말려 기계 아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우리를 가둔 철장 안에는 수십 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처참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철조망도 이 우리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위쪽 비행기 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피처럼 붉은색의 쓰레기 흡입기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인파 중 행운의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아직 밧줄을 위로할 때가 아니야. 외계의 쓰레기 흡입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이는 급히 다이를 자신의 몸 아래 눕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로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즉시 흡입기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다이는 두 다리가 휘말려 그 행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군인 한 명이 군중 속에서 뛰쳐나와 다이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래에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도 이를 보고 빠르게 내려와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30초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대중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웅장한 폭발음과 함께 외계 기계가 내부에서부터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이 즉시 떨어졌고 정말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렸습니다. 딸이 외계 기계에서 멀리 달아날 때 기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외계인도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본래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는 난민 무리를 따라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군대가 질서를 유지하고 지휘하고 있지만 건물 위에 붉은 장미를 보니 여기 분명히 잔혹한 숙청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다이는 동상 위에 붉은 장미가 피의 색을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부러질 수 있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즉시 가루로 변해버립니다. 분명히 영양분이 보충되지 않아서 붉은 장미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정에서 다이는 외계 기계들이 마비된 모습을 보았지만 분명히 인간이 파괴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군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답도 이상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외계 기계들이 이렇게 갑자기 고장이 나다니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즉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앞쪽에 외계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마치 경미한 마비에 걸린 듯 세 다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난민들을 보면서 그것은 즉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이는 이상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세 떼가 외계 기계의 머리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적 방어막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빠르게 항상 관찰하고 있던 군인들도 이 점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즉시 행동에 나서 로켓 발사기를 들고 외계 기계에 조준하여 한 발 쏘았습니다. 역시 외계 기계는 더 이상 방어막이 없어 포탄에 맞았습니다. 총에 맞은 군인들은 더욱 자신감을 얻고 즉시 화력을 강화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가 일제히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외계 기계는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살아있는 표적처럼 보였습니다. 약 15분 후 마침내 그것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빠르게 모여들었습니다. 그저 외계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외계 기계의 구멍이 서서히 열리더니 연한 붉은색의 점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후 3개의 길고 가느다란 촉수가 서서히 구멍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하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두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록 며칠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로비는 생명의 위험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결국 그 소녀는 성장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류가 이번에 직면한 재앙이 코끼리의 머리와 쥐의 꼬리처럼 보였지만 다행히도 결국 외계인의 침략에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만능 전문가들도 외계인이 지구에 온 후 실패를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와 다른 존재들과도 맞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외계인이 간과한 지구 생물체가 바로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인류는 지구에서 버티기 위해 수억 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3발 달린 괴물들이란 말인가?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